반갑습니다. 쭈니덕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있는 설비 및 기구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명을 약간 살짝 다르게 해봤는데 천국에 있는 조명 느낌으로 왔습니다. 배울 내용은 오른쪽에 메모장을 보시면 설비기구의 위생기준 설정과 설비기구의 위생상태 판정, 오염물질 제거 및 소독 방법, 설비기구의 구성 재질 구분, 설비기구의 폐기 기준입니다. 설비기구가 낯설어요. 현업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아니면 우리한테는 이 설비 및 기구라는 게 낯설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막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뭐 어렵다라고 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치는 시험이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칩시다. 그러면 설비가 뭐고 기구가 뭐고 이거 먼저 알아야겠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설비는 이제 필요한 걸 베풀어서 갖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이제 그런 시설이라는 게 설비인데, 이 설비 저희는 오늘 이걸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비 및 기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설비 및 기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딜레이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을 확인해 봅니다. 설비 및 기구가 뭐가 있을까요? 호모 믹서, 그렇죠. 믹서, 교반기. 맞습니다. 일단 믹서랑 교반기는 교반기로 적어놓을게요. 종류 여러가지 있는데 교반기, 네, 교반기에서 끝났네요. 추가로 제가 채울게요. 교반기라고 하는 건 결국에 믹서인데 섞어주는 거죠. 섞어주는 거. 교반기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제조시설, 그 다음에 냉각해주는 거나 뭐 가열한다거나 분쇄하는 거나 하는 부대 설비, 혹은 환경의 온도계나 아니면 뭐 습도계, 저울 같은 거, 계측 장비, 계측기기. 제조 탱크 맞습니다. 제조 탱크도 맞는데 이런 것들을 크게 우리 설비라고 봅시다. 스파츌라는 이제 뭐 기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설비인데, 이 설비는 화장품 생산 설비죠.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풍량 가변 장치. 와우. 그죠. 걔도 맞아요. 풍량 가변 장치에서 이런 화장품 생산 설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게 공장에서 일해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와씨 야 이거 언제 다 외우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배울 내용이 결국에 위생이랑 오염물질 제거, 구성 재질, 폐기란 말이에요. 화장품 생산 설비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그거죠. 결국엔 또 깨끗한 거예요. 왜? 이놈의 클린, 뭐라고 했죠? 안정.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에서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안정성, 깨끗해야 된다,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씻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전에 배운 건 작업장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그 다음은 우리 자신, 작업자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냐, 오늘은 시설 설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비 및 기구가 제조시설, 부대 설비, 계측기기라는 걸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럼 얘네를 왜 관리해야 될까요? 왜 관리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 생산 시설이라는 거는 화장품을 만드는 설비들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넣어서 화장품을 만드는 장비인데, 결국에는 제대로 관리를 해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품질이 균질하게 나오고, 결국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품질이 균질하게 나오고, 품질이 균질해야 되고 생산성이 향상돼야 되고 생산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이건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혹시 코카콜라 있죠? 코카콜라가 있고 우리나라에 예전에 815 콜라가 있었어요. 815 콜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죠. 근데 이 815 콜라가 그때 당시에는 콜라를 두 개를 사면 한 개는 코카콜라가 기준을 100이라고 쳤을 때 하나는 105야.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어. 근데 한 개는 한 70이에요. 진짜 맛없어요. 그러니까 콜라를 샀는데 맛이 랜덤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품질이 균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815 콜라를 먹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화장품 우리가 비비크림이라고 쳤을 때 비비크림이 하나는 발림성이 되게 좋은데 똑같은 브랜드인데 하나는 발림성이 엄청 구려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균질하지 않은 품질을 가진 비비크림을 믿을 수가 없겠죠. 품질만 균질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안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신뢰성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품질이 균질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설비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어야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이건 또 어떤 이유냐, 만약에 설비가 고장이 나서 멈췄어요. 멈추면 작업자도 쉬죠. 기계도 쉬고 그동안 생산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비용, 기계에 대한 비용,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줄여서 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양간 부서지기 전에 고치자, 그런 내용인 거예요. 계속 외양간이 부러지고 하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생산 원가가 절감이 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추가로 더하면 얘네가 공장이 멈추면 그만큼의 비용이 든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멈추면 손실이 1조가 나요. 화장품 회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개념이 예방과 유지 보수가 있어요. 예방이라는 거는 부서지기 전에 관리하는 거고, 유지 보수는 부서지는 걸 고치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유지보수도 유지보수지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방이 별표 3개. 설비 보수 예방. 추가로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척이랑 소독을 할 때 표준 지침이 있고 청소를 하고 이제 깨끗한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에서도 배울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CGMP 11조 여기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배울 건데 6가지가 있어요. 건물, 시설, 주요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거랑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 기록해야 된다. 이 말이 뭐죠? 1번은 정기 점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는 타블렛 펜이 작동이 안 돼서 마우스로 적어서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함 발생 및 정비 중인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고 고장 등 사용이 불가할 경우 표시하여야 한다. 그냥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외양간을 소잃고 고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외양간이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기 고치고 있다라고 적어놓으란 말이죠. 뭐 정비 중 이런 거 표시하여야 한다. 네, 세척한 설비는 다음 사용시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깨끗하게 쓰면 깨끗하게 관리해라. 모든 제조 관련 설비는 승인된 자만이 접근 사용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 측정 시험 장비 및 자동화 장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정 및 성능 점검을 하고 기록해야 된다. 네, 여기서도 정기적으로 교정하고 성능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야 됩니다. 여기도 살짝 짚고 넘어갑시다. 정기적으로 교정하고 성능 점검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유지관리 작업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돼. 그죠? 여기 수리 중이랄 수도 있고 지금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럼 펜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뭔가 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이까지 어려운 건 없죠. 이거 CGMP 11조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결국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만약에 점검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으면 수리하고 수리할 때는 표시하고 세척해야 되죠. 세척 같은 건 뒤에서도 더 이야기할 건데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점검 체크시트 사용하면 편리하게 되는 것도 맞죠. 리스트 체크하면서 세척한 설비는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모든 제조 관리한 설비는 승인된 자만이 접근 사용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작업장의 위생 기준 기억나세요? 작업장의 위생 기준을 배울 때 뭐 연결 호스를 건조하게 하고 배수를 용이하게 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내용을 배웠는데 그 내용도 오늘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설비도 결국에는 작업장 안에 있는 것들인데 배수나 그런 내용들 들어가잖아요. 연결된 호스는 세척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는 나중에 설비 기구의 재질에 대해서 배울 때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설비랑 세척을 바로 들어갈게요. 세척은 뭐냐면 잔류물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배웠던 거 원료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원료. 그 다음에 내용물에 내용물 더해서 혼합물이라고 할게요. 원료 혼합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독은 미생물술 허용 수준 이하로 감축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인데 세척과 소독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척이랑 소독은 표준 작업 절차서에 따라 수행을 해야 되고 세척기로는 보관해야 되고 세척 후에는 건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이 남아있으면 거기서 다른 미생물이 유래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죠. 세척을 할 때 세척이랑 소독 주기 작업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낚시하기 딱 좋네요. 세척을 완료했을 때 라벨을 붙이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적는 거예요. 오늘 2020년 2월 11일이죠. 2월 11일에 세척을 했다. 이걸 붙여놔야지 나중에 어떤 주기를 정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4일 뒤에 다시 우리가 청소를 한다고 쳤을 때 얘네들 기준으로 나중에 청소를 해야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기준으로 14일이 지났으면 그때 재세척을 한다는 말입니다. 쉽죠? 이게 설비 세척에 대한 내용이고요. 설비 세척의 이 부분 좀 중요해요. 네, 거의 이 설비 세척의 원칙이 여기서 문제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인데 설비 세척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위험성이 없는 용제로 세척을 한다는 건데 이 위험성이 없는 용제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물이에요. 물이고 여기 증기 세척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죠. 같이 연관이 되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교반기를 청소할 때 교반기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반기가 통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스팀기를 가져와서 안에다 이렇게 계속 뿌려가지고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세척이 되겠고요. 가능한 세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인데 왜 사용하면 안 되냐라는 내용이거든요. 세제를 왜 사용하면 안 되겠어요? 세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제를 쓰면 손에 미끌거리는 거 남아있듯이 잔류 가능성이 있죠. 이게 잔류 가능성도 잔류 가능성인데 사실 잔류하면 나 잔류한 것도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마지막에 잔류하지 않았다라고 증명하는 게 어려워요. 화학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청소를 하고 나서 얘네가 잔류
관리하지 않았냐 했냐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화장품에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마지막까지 확인하려면 화학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매우 어렵죠. 화학 분석. 그래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없는 용제로 세척을 했을 때 이게 물이잖아요. 세척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헹굴 때 물을 받거든요. 물을 받아서 그 마지막 물에 대한 미생물 조사를 해요. 그런 거는 오히려 좀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세제 사용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는다. 가능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아닙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시고요. 브러쉬 등으로 문질러 지우는 것을 고려한다. 분해할 수 있는 설비는 분해해서 세척한다. 그러니까 분해할 수 있는 설비는 분해해서 세척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청소 같은 거 많이 하면 이거 분해해서 청소하는 건 익숙할 거거든요. 그죠? 뭐 총기 같은 것도 항상 분해해서 치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해해서 안까지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이것도 중요해요. 분해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분쇄기 같은 아토마이저도 이거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에 다 세척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세척 후에는 반드시 판정을 해야 된다. 이거 다 설명하고 한 번 더 집어드릴게요. 판정 후에 설비는 건조 밀폐해서 보존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건 씻었으면 건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바람 같은 걸 내보낼 때 그 바람도 필터에 의해서 건조된 바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릴 때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한 바람, 뭐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보내서 말리더라면 그 바람 자체도 필터에서 걸러져서 그냥 사실 이 사람들이 될 수만 있으면 너네 무균실에서 화장품 만들어라고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방법을 생각해서 깔끔한 설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척의 유효기간. 세척의 유효기간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척을 하고 세척 완료 라벨을 붙이면 그 라벨에서 오늘 했던 날짜를 적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확인할 수 있게 그걸 적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척 후에 세척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마찬가지죠. 위에 말씀한 거랑 이게 좀 같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거는 한 번 더 집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해요. 이 부분 그냥 오늘 배운 내용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위험성이 없는 용제로 사용한다. 물쓰라는 말이죠. 물쓰란 말이고 그 다음에 세제를 쓰지 않는다. 왜냐면 남아있을 가능성 그리고 남아있을 때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그리고 여기 증기세척이란 말은 우리가 물을 쓰는데 물을 이렇게 뿌려서 씻는 게 아니라 증기 뜨거운 물이 우리 손을 씻을 때도 따뜻한 물이 잘 씻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설비도 똑같습니다. 그런 스팀으로 뿌려주고 그다음에 브러쉬 등으로 문질러 지울 수 있으면 좋고 분해할 수 있는 설비는 분해해서 세척한다는 건 뭔가 기억할 만하죠? 다 중요해 이번 판. 제가 원래 중요하단 말 잘 안 하잖아요. 당연하다고 말지. 세척 후에 판정하고 건조하고 밀폐하는 건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느낌적으로 알아야 돼요. 물을 뿌렸으면 건조해야지. 이건 당연한 느낌으로 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은 아셔야 됩니다. 세척의 유효기간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표시하는 거. 이 설비에 관련해서는 뭘 했으면 뭘 했다고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세척 완료 여부를 확인할 때 어떤 표시를 해야 되냐면 점검 책임자 그 다음에 보통은 이게 세척 완료는 육안으로 해요. 이게 눈으로 보고 세척했네 하는데 점검표에 기록합니다. 별표. 이 페이지 별표가 많아요. 넘어갈게요. 설비 및 기구의 재질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스테인리스 304번, 316번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사실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또 뭐 316S나 뭐 316 뭐 N 뭐 306번 이런 숫자가 있는데 사실 숫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이게 눈에 익으면 되는데 얘가 이제 금속 재료학 배울 때 이제 기억이 좀 나가지고 얘가 철을 안 쓰고 스테인리스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스테인리스는 내식성이 강합니다. 여기 316번 친구는 내식성이 좀 강하고 304번 친구는 내열성이 좀 강해요. 크롬이 들어간 강철합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도 니켈 크롬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왜 설비를 이렇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여기 있는 내열성, 내식성에 대해서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식성이나 내열성 중에서는 금이 더 좋아요. 금이 최고입니다. 금은 잘 상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금 기구로 화장품을 만들 순 없으니까 가성비로 스테인리스를 쓰는 건데 내식성이 강하다고 해서 아예 녹이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녹이 쓰는데 정말 좀 느리게 녹이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철강에 비해서 녹 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에는 뭐 교반기는 하고 쫙 나와있고 호모 믹서면 쫙 나와있고 혼합기가 이렇게 쫙 나와있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오늘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문제가 나올까요? 이 교반기 호모 믹서 혼합기 디스퍼 충전기,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인데 사실 어떤 부분이 나올지 참 애매하네요. 결국에는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스테인레스 스틸 사용하는데 이 번호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 316 신구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번호까지 나오지 않지 않을까.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봐야 될 건 이 스테인레스 스틸이랑 플라스틱이에요. 유리는 안 됩니다. 왜냐면 깨졌을 때 유리 가루 남을 수 있죠. 내용물과 반응성이 없는 걸 사용하는 게 핵심인데 스테인레스 스틸이랑 플라스틱도 반응을 안 하지만 유리도 반응을 안 해요. 유리도 반응을 안 하지만 유리는 이제 그 위험성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요거 두 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뭐 여러가지 기구들은 스테인레스 스틸도 만드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호스는 우리 고무예요, 고무. 얘가 좀 예외적이죠. 호스라고 하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뭐 통해서 뭐 화장품 내용물이 흘러간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여기 타이곤?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야 말 텐데, 아니면 네오프렌? 결국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호스는 이제 고무 재질을 사용하는데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말은 여기 있던 기구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결국에는 기구들도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설비는 여기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겠죠. 왜? Y 내열성이랑 내식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죠? 이걸 쓰는데 기구는 플라스틱, 스테인리스랑 플라스틱을 쓰는 이유는 내용물과 반응성이 없어서. 근데 유리도 내용물과 반응성이 없지 않나? 근데 유리는 안정성 문제가 좀, 그래서 결국엔 이 두 개다 라는 거. 좀 약간 예외는 호스인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외라는 것 뿐이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외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준비한 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살짝 꼬여서 준비한 내용을 다 못 말하고 있는 느낌. 일단 시험을 접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 1회 시험이니까 진짜 쉽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응시자가 많아서 어렵다는 소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설비기구의 폐기 기준을 배울 때 폐기도 폐기지만 폐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도 중요하겠죠. 아까 말했지만 정기 점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지양해야 되는 거는 유지 보수가 아니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최대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혹시나 이제 유지 보수 단계로 갔어요. 고쳤죠. 고쳤으면 이력대장에 기록한다. 이게 우리가 예방하는 거죠. 예방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폐기를 하냐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나와요. 폐기하는 내용인데 정밀 점검 후에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설비를 점검했는데 얘는 도저히 안 된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리가 안 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당연히 버려야 돼요. 폐기합니다. 이건 당연한 폐기 기준. 수리가 불가능할 때 폐기한다. 그리고 수리비용, 교체비용 vs 신규 설비 도입비용.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보다 새 걸 사는 게 더 싸. 그러면 이거 폐기하고 새 걸 사는 게 좋겠죠. 그때 우리 신규 설비를 도입합니다. 이때는 신규 설비는 신규 설비고 수리비용, 교체비용이 나오는 기존 설비는 폐기를 하겠죠. 그럼 세 번째, 내구 연수 경관, 설비 점검, 설비의 신뢰성 검. 우리 이 교반기를 유통기한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유통기한 좀 다르겠지만 얘를 한 1년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짧을 리는 없겠지만 1년 정도 쓸 수 있는데 1년 썼어. 근데 보통 사실 이런 경우에 1년 쓸 수 있는 거 1년보다 좀 더 써요. 그죠? 그래도 1년 썼으면 검사해야 돼요. 좀 더 잦게 검사해야 되겠죠. 좀 오래된 자동차를 자주 점검하듯이 보는데 기간이 지났고 얘가 또 문제도 있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폐기를 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폐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심의하고 결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경우도 폐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구 연수가 경과한 설비 점검, 설비의 신뢰성 검사. 내용 연수라고도 하죠. 내구, 내용. 그 다음에 잦은 고장, 부품 수급 불가. 고장이 났어요. 이번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부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고장 났는데 이거 만든 회사가 망해버렸어. 이 부품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또 결국에는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그 부품을 구할 때 아니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거나 이런 경우에 폐기를 한다는 걸 아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는 폐기 예방, 밑에는 폐기하는 기준인데 결국에는 어떤 물건을 폐기를 하든 간에 그 물건 설비를 담당하시는 분들,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얘네를 폐기하냐 마냐에 대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서 폐기를 하겠죠. 그것까지 이렇게 바로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심의한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오늘 내용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직접적인 제조 시설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정제수 제조 장치, 공기 조화 장치, 얘가 AH 뭐 이런 제조 지원 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가 중요하겠네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뭐 열교환기, 송풍기, 공기청정기 뭐 그런 것들 하나에 되어 있는 그런 장치 말하는 거예요. 정제수는 화장품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 마지막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체하고 했는데 플라스틱 재질 얘네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됐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I'm on my own, broken alone. I feel the rain crashing down.